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0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이 반등이 나타나는데 약한 반등이죠. 네, 장 초반에 강하게 나타나다가 시간이 갈수록 좀 희석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만큼 팔자 매물이 많다. 네, 연말로 갈수록 팔자가 많겠죠. 많이 먹었으니까 토해내는 모습이 좀 있는데 그나마 오늘 다우지수는 10일간의 거래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한 반등을 컵에 물이 반인만 남았냐 반이나 남았냐 이런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반등이 반등이냐 아니면 생각보다 반등이 약하냐 그런 건데 저는 생각보다 반등이 좀 약했다. 약한 반등이다.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오랜 기간 단기적으로 좀 오랜 기간 아니면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에 좀 대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미국은 달러의 엄청난 강세, 국채 금리 10년짜리의 지속 상승. 원화는 살짝 진정이 됐는데 정부와 국민연금이 강제로 틀어막는 이 모습, 이게 무너지면 이제 얼마일까? 1,500원까지 각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는 1,480원 정도까지는 각오를 해야 될 것 같다. 원화 약세에 대한 대비. 어제도 우리나라 증시에서 원화 약세 종목만 올라가죠. 네, 조선, K푸드, 수출 많이 하는 종목들만 올라가는 모습인데 오늘도 그러한 종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반대로 어제 하루 올랐으니까 또 팔고 또 다른 온갖 잡주들이 도는 모습. 미국의 양자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크게 조정을 받는 모습도 나타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변동성이 심한 장세의 모습에 좀 어리둥절하고 대응이 잘 안 되는 요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당연히 한국은 주말 효과가 있죠. 네, 금요일은 주식이 항상 좋지 않았습니다. 사시고 싶은 분들은 오늘 종가 프레이를 하시고 오늘 파시고 싶은 분들은 장 시초가에 파는 게 낫지 않을까. 오늘 윗꼬리 같은 것을 달더라도 쫓아가지 마라. 장 종가에 사라. 윗꼬리 프레이, 이꼬리 다는 걸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네요. 네,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속이 박지 않는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 주식시장.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아직 끝나지는 않은데 미국 시장은 다우는 플러스 0.46, 나스닥은 플러스 0.35, S&P 500은 플러스 0.39. 전일 하락을 좀 딛고 일어나는 모습은 보이지만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다. 네, 그렇죠. 위에서 올랐다가 전부 다 내려가는 모습. 시장의 심리가 그대로 나타나죠. 올랐다 냈다 올랐다 냈다. 네, 밑에 오면 사고 위에 오면 팔고 이런 시장의 심리가 아주 하루짜리의 모습이지만 다양하게 나타난 하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양자 컴퓨터사들 주가가 하락했다. 네, 리게티 아주 폭락을 했대요. 아이온큐는 폭락에서 벗어나서 살짝 옆으로 기는 모습 마이너스이지만 네, 양자 컴퓨터 주가 밸류에이션 우려로 차익 매물이 쏟아졌다. 미국의 다우지수는 다행히 반등을 했습니다. 10일 연속 하락 후에 그나마 반등하는 모습, 50년 만에 최장 약세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우량주만 모아놓은 다우지수인데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우량주 필요 없다는 거죠. 성장성, 미래의 기술 변화, 세상 변화, 트럼프 변화에 적응하는 애들 거기에 뭔가 희망이 있는 애들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는 것이 결론이죠. 오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22만 건이 나왔는데 시장은 23만 명을 예상을 했는데 22만 명이 나오면서 역시 나름대로 고용이 강한 모습이다. 또 오늘 3분기 GDP 확정치가 나왔는데 0.3%포인트나 수정했죠. 네, 3.1까지 나왔습니다. 잠정치가 2.8이었는데 3.1까지 나오는 강한 모습. 이런 것은 미국이 정말 대단한 회사지 않나 그런 생각, 그런 기업 나라이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 좋은 경제 상황에서도 바이든 저 바보가 졌다는 게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생활물가 칩 프라이스, 낮은 가격, 우리 생활 속에 관련된 종목들의 인플레이션이 박살을 냈는데 우리나라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미부동산 중개인협회가 11월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전월 대비 4.8% 급증한 415만 채를 기록했다. 네, 기존 주택 판매도 부동산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도 좀 줄어드는 모습 16.4까지 전 10%가 넘게 올랐는데 오늘은 16.4까지 빅스 지수가 안정을 찾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종목 이야기 좀 해봅시다. 테슬라는 하락, 팔란티어는 상승, 브로드컴은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모습인데, 빅스가 전장 무력 74까지 올라가다 안정을 찾았으며, 테슬라가 텍사스주 오스틴시와 자율주행 시범을 하겠다, 자율주행 시험 서비스를 하겠다고 협의 중이다. 이런 호재가 나왔는데도 마이너스에서 놀고 있다. 만약 이 호재가 안 나왔으면 오늘 추가로 많이 하락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석도 되는 거죠. 블룸버그가 공공기록 청구를 통해 입수한 이메일 내용을 통해 테슬라 직원이 오스틴시의 자율주행 태스크포스 팀과 5월부터 소통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 텍사스는 공화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상당히 테슬라에 친화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테슬라 아직 공공도로에서 테스트들을 시작하지 않았으며 오스틴에 있는 테슬라 제조 공장 기가 팩토리 부지 내에서만 테스트를 진행 중인데 이제는 시에서 서로 협의를 통해서 자율주행을 로보택시를 서로 협의를 해서 운행을 해보는 그러한 호재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오늘 팔란티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주요 정부기관을 고객을 두고 있는 빅데이터 전문 기업체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미국과 6억 1,900달러 규모의 신규 계약을 체결했다. 이 소식에 거의 4% 이상 상승 중인데 끝마무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트럼프 2기 행정부 수혜주로 꼽히는 팔란티어 주가는 올해 들어 350% 이상 급등 중이다. 다음에 지난 13일 시가총 1조 달러를 돌파한 브로드컴은 상승하다가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사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형 제약사 일라이닐리는 미 식품의약청 FDA가 이날 장중에 해당 기업의 유명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와 마운자레의 공급 부족 사태가 공식으로 종료됐다. 이렇게 발표하니까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핵심은 원화 약세에 대한 그 국민연금 방어인데 지금 국제 유가는 보합세이고 원달러 환율은 야간 거래소에서 소폭 오름폭을 축소하며 살짝 하락하면서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정규장에서 1,450원을 넘었던 환율은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가 1,450원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이 환해지에 대한 매도가 나타나면서 원화 약세를 방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정부의 요청도 있었다는 거죠. 네, 관측이 퍼지며 원화 약세가 주춤해진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은 자체 계산으로 장기평균 환율의 일정한 표준편차 시그마를 적용해 전략적 해지 가격을 설정하는데 그 발동 요건이 1,450원 정도일 거라 이렇게 시장이 예상을 하는 거죠. 네,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 인덱스는 108.5 부근까지 상승하는 초강세 모습,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그러한 강세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또 가상화폐 시장에서 파웰이 우리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비축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흔들 하는데, 네, 이거 법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법을 바꿀 필요는 없다, 연준의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라고 전쟁을 선포한 거죠. 네,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시장을 주저주저 이야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트럼프 부채 한도 폐지해야 된다. 임시 예산안 통과를 반대했다. 두 양당이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임시 예산안 통과를 3월 중순인가로 못을 받고 3월 14일이죠. 추진했는데 트럼프가 예산안 더 써야 된다. 이거 너무 적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예산안이 심각한 갈등의 요인으로 다시 부각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가이던스가 낮아지면서 쇼크가 나타나는 거죠. 네, 주가가 17% 급락하는 모습. 비트코인이 97,000달러 붕괴. 알트코인 일제히 급락. 톰리란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미 증시 조정 일시적이다. 저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또 긍정론자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미 3분기 GDP 확정치 3.1% 나왔던 이야기 했고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22만 명 나왔다. 일본이 기준금리 25p 유지, 네, 0.25%포인트, 3회 연속 동결. 영란은행 기준금리 4.75% 유지, GDP 성장률을 하향 조정,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마이너티한 이야기입니다. 시장 주요 경제 지표와 네, 주가 한번 봅시다. 미국 달러 108.105. 달러 강세 무섭습니다. 네, 원화는 미국 시장에서 저녁 야간 시장에 1,446.97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살짝 낮아졌네요. 강해졌습니다.
엔화는 157.35에 1.65% 약세의 모습. 어제 금리 인상을 안 해버리니까 약세로 돌아서는 거죠. 네, 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 4.321, 3.4bp 하락. 10년짜리는 오히려 상승했죠. 4.572, 7.4bp 상승. 베어 스티프닝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베어 스티프닝이 나타나면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많았다라고 어제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해드렸죠. 네, WTI는 69.19달러, 네, 마이너스 1.97로 하락하는 모습이 지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브로드컴은 1.58% 하락해서 220달러 사야죠. 네, 브로드컴을 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미적미적하지 마시고 돈 있으신 분들은 브로드컴, 팔란티어 지속 매수하셔야죠. 네, 테슬라 마이너스 0.89% 하락. 뭐 종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팔란티어 4.38% 상승 74달러. 아이온큐 마이너스 0.41, 니게티 33.16 하락. 와우, 7.145달러까지. 아, 거의 밈 주식화 돼서 머리카락이 좁혀질 정도네요. 이런 종목을 투자하려면 강심장이나 돈을 버린다, 없앤다는 셈 치고 하셔야 되죠. 네, 조비에비션도 8.5%는 하락. 엔비디아 1.83% 상승 131달러. 엔비디아는 박스권 트레이딩 하라고 여러분이 130달러 이하면 사서 140달러 넘으면 팔고, 박스권 트레이딩 1년에 두세 번만 해도 40% 50% 나온다. 다른 종목 가지고 골치 아파할 필요 없다. 애플 플러스 0.65 249달러, ARM 마이너스 2.95, AMD 마이너스 2.08, 울타비티 좋네요. 425달러. 제가 이거 500달러까지 가지고 가자고 여러 번 이야기했죠. 견디셔야 합니다. 일라이닐리 마이너스 0.99. 많이 빠질지 않았는데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네요. 마이크론 마이너스 16.75. 더 말할 필요가 없죠. TSMC 마이너스 0.44. 마이크론 빠진 것 치고는 TSMC는 잘 지키고 있다. 엔비디아가 하락해서 올라오는 상황이 TSMC에게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나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오늘 6.98% 하락하면 95,726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파웰의 반격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비트코인을 축적할 이유가 없다. 네, 저는 FOMC 충격은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다고 V자로 막 끌고 올라갈 것 같지는 않지만 연말로 갈수록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 23년, 24년 FOMC 전후 흐름을 보면 주식시장은 평균적으로 20일 이내에 회복됐다는 거죠. 네, 23년이나 24년 뭔가 FOMC에서 충격이 오면 2주 정도, 3주 이내에 회복이 됐다. 24년 주식시장 랠리가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의존하기보다는 이익을 바탕으로 한 상승이 컸기 때문에 FOMC 회의가 그렇게까지 미국 주식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키포인트는 아니다. 지난 9일부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P 500 지수는 상승세를 이어갔죠. 오히려 인하 기대감이 커진 7월과 8월에는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25년에도 지수 차원에서 양호한 이익 환경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 FOMC로 인한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결국 지금 주가의 상승은 미래 가치와 수익력에 의한 싸움으로 보고 금리 인하 유동성에 대한 싸움은 아니다. 시장이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FOMC 회의에 의한 시장의 도시락 폭탄은 생각보다 빨리 안정을 찾을 것이다라는 게 여의도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큐 실적 발표 전까지 내년 1월 초까지는 테크 중심으로 시장이 여전히 오를 것 같다. 변동성이 잦아든 이에도 M7 위주로 주도주 흐름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마존 같은 기업들, 그 다음에 알파벳 같은 종목들은 사야 될 것 같아요. 12월에는 전적으로 M7 기업들, 그 중에서도 테슬라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장을 주도했는데 이익 모멘텀이 강한 영향이 크게 작용을 했죠. 25년 EPS 추정치를 기준으로 보면 S&P 500 지수가 1.2% 하향 조정된 가운데 IT, 커뮤니케이션 업종이 가장 큰 폭의 상승 조정을 기록을 했고, 결국 전부 다 M7이 가장 EPS 조정에서 상승으로 간 종목들이 M7에 많이 몰려있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섹터들은 부진했다. 한마디로 이게 핵심이죠. 네. 물론 25년에 M7 7개를 빼고 493개 기업들의 이익도 개선될 전망이지만 4분기 실적 시즌에는 개선이
실제로 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다. 결국 M7만 믿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도 M7이 지속적으로 갈 것 같다. 아마존, 구글, 테슬라, 알파벳, 다음에 뭐 이런 종목들, 메타 이런 종목들이 시장의 리더가 될 확률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아마존 좋다고 여러분들에게 강추하고 있죠. 아마존, 브로드컴, 팔란티어 강추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 메타, 구글, 네, EPS 추정치들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앞에서 트럼프가 연방정부의 예산안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다. 그래서 연방정부가 셧다운될 리스크가 사람들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하나도 건들지는 않고 있는데 오늘 이제 트럼프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는데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추가로 높일 수 있는 요인은 높아진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이다. 12월 FOMC에 비해서 주목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양당이 합의한 임시예산안을 반대하면서 이번 임시예산안이 공화당 하원으로부터 지지를 잃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해당 임시예산안은 셧다운 데드라인을 3월 14일로 연장시키게 되는데 트럼프는 연장과 더불어 부채 한도 상향, 유예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채 한도 상향까지 포함시킬 경우 해당 이슈에 민감한 재정에 대해서 보수적 성향을 가진 의원들의 지지를 더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셧다운이 안전하게 미루어지는 것을 확인한 뒤에 변동성은 잦아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단은 트럼프는 무엇이든지 트러블 메이커죠.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트러블이 있어야 뭔가 발전도 있고 변동성도 있고 모멘텀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트럼프 너무 시끄럽습니다. 우리 사회의 리더들 저 같은 50대 중후반 사람들이 시끄러운 걸 싫어한다는 것은 보수화됐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거죠. 네. 결론 한번 봅시다. 전일 파월이 던진 도시락 폭탄으로 박살났던 미국 증시는 약하긴 하지만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나타내며 조정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는 시장 예상치에 근접해 가고 있다. 엔비디아가 꺾인 이후 테슬라마저 이익 실현 차원에서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은 하락폭이 크지 않는 상황이 그나마 다행이다. 텍사스 오스틴에서 자율주행을 시험한다. 로보택시. 이 기사가 나오지 않았다면 5% 이상 더 빠질 수도 있었는데 그 기사로 마이너스 몇 프로를 막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처럼 테슬라의 미래 성장 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희석이 된다면 이제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흥분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우리 이제 엔비디아 12단을 만들든 20단을 만들든 별로 흥분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가가 박스권에 들어가는데 테슬라도 혹시 가격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500는 한번 칠 것 같이 보입니다. 전일 한국 시장은 아주 원화 약세주가 상승을 하는데 나머지 주는 전부 다 지옥을 경험한 하루였죠. 그래서 정부와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원화 약세 추가 상승을 막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시장에 흘러나왔는데 오늘은 다행히 좀 막아진다면 어제 올라왔던 원화 약세주가 오늘 조정받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네요. 네. 금일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나 누가 반등의 선봉에 설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네. 갑종 잡주와 유리기판, 재건주, 조선주, 화장품, K푸드 등이 일단 어제에 이어서 상승 가능성은 높아 보이나 시장의 수급이 워낙 얇기 때문에 어제 올랐던 종목들에게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종가에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제 하루짜리 매물 반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늘 같은 결론을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저도 미안한데 미국의 브로드컴, 팔란티아, 아마존 같은 종목 미장에 투자를 해라. 한국 자원 좀 벗어나는 게 맞을 것 같다. 네. 그렇게 브로드컴 같이 지금 가격 조정일 때 사는 것은 좋은 전략 중에 하나이다. 네. 금요일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주말인데 한국장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 수급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 정치적 리더십이 박살난 상황에서 어제 또 윤월간이 대통령은 또 뭐라고 하죠? 네, 입 좀 닫고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 것 같아요. 빨리 대통령을 쳐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새 리더십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를 젊게 하고
좀 미국과도 싸울 수 있고 중국과도 싸울 수 있고 대만과 싸울 수 있고 일본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리더, 네, 그리고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리더가 우리에게는 빨리 좀 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십시오. 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십시오. 네, 관심 종목 매일 올려놨습니다.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셔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료니까 충분히 천천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팔란티어, 브로드컴, 아마존 뭐 꼭 성공해서 네, 울타비트도 있네요. 우리들이 좀 먹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내년에는 전략을 되게 단순화해서 미국 쪽으로 좀 많이 좀 가볼 생각입니다. 네, 올해도 정말 힘들었는데 연말 잘 마무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입니다. 네, 저도 좀 쉬고 싶네요. 운동도 좀 하고 싶고, 네, 춥지만 커피도 한잔 마시고 싶고 좀 의미 있게 주말을 보낼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따뜻한 연말 그리고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말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